요즘 이제 대대적으로 악플을 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음모론주의자로 몰고 가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워낙 선행적으로, 단정적으로 또는 이 추론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서도 하지 네. 않는 걸 많이 하죠. 뭐 어디에서 하든 아무튼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죠. 근데 정말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의심에 부합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과연 음모론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총리실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사전에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헤드쿼터일 수 있다. 얘네들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을 축소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음모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주장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방일보하고 다른 문자, 상황실 문자가 나왔다는 게 공식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에 유포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 문서가 소방일보 문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테러대책특별위원회에 의하면 테러 직후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작성한 소방일보 문서에는 1.5cm 열상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 어디에도 경상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대테러 상황실 문자는 상처 부위를 1cm 경상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흉기를 과도라고 썼고요. 출혈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자, 왜 이런 문자를 냈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 총리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방에서 올라온 제보를 바꿔 썼다. 라고 지네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 측에서 제1부에 대한 내부 제보를 민주당에 해버린 겁니다. 왜? 소방이 또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태원이랑 똑같은 상황 됐거든. 문제는 이제 직접 제보가 돼서 TF팀에 이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태원 참사 때는 이런 제보가 들어와도 사실은 거론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피습인 건데 이거를 단순 사고로 몰아가려고 지금 정부가 몰고 가고 있잖아요. 총리실도 안 패고 경찰도 은폐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왜곡한 걸 언론이 흘리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강력하게 이 내용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동안 다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소방에서조차 처음에 일부를 내서 보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1.5cm 열상에 출혈이 많고 지금 그 흉기에 의한 피습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정리했다는 총리실은 불과 사고가 일어난 지 30분도 안 돼갖고 전혀 엉뚱한 가짜 뉴스를 제일 먼저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물청소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문자를 총리실이 보통 그 재난 관련된 그 대책 세우는 거 따져놓고 보면 이태원 때도 거의 4시간, 5시간이 지나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너무 빨리 소식이 안 나와서 그렇지. 소식이 안 나와서 4시까지 총리는 어디 있었고 행안부 장관 어디 있었고 대통령 어디 있었냐. 근데 상민이랑 술 먹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컨트롤 타워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죠. 라는 의심을 받았죠. 근데 밤이라서 그랬다, 온라인으로 했다,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온라인 상황실 사진도 가짜였고, 전화된 기록도 없고, 다 거짓말했어. 근데 이번에는 사고 나기 30분이 안 돼갖고, 총리실이 단체 문자를 날렸어요. 이런 대응을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 미사일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4시간 걸리던 놈들이었어. 근데 30분 만에 가짜 오보를 냈다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까지 뿌렸잖아. 언론에까지 다 뿌렸잖아. 언론 일보가 현장에서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처음에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해서 피 흘리고 쓰러졌다. 흉기에 의해 가지고 피습당했다라고 일보를 냈다가 총리실이 이걸 내버리니까 다 바꿔 쓴 거예요. 그럼 총리실이 무언의 압력을 준 거지. 기사 방향을 이쪽으로 하라고. 무언의 압력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그렇지. 준 거죠. 그게 왜 무언의 압력이야? 그냥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야당의 당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이 뭐 옛날에 김구 선생 피습이나 마찬가지 수준의 큰일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한 총리실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문자로 뿌린다? 과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전에는 느려 터졌더니 되게 생각보다 행동 빨리 했네라고 그냥 생각하다가 지금 얘기 점점 들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냐면 얘들이 이렇게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적이 없어. 아니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갑자기 그 능력이 생겼을까? 30분 만에? 없어. NSC도 30분 안에 안 열려. 그러니까 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너도 소름 돋았지? 미리 써놓는. 맞아. 대테러 상황실이라고 하는 거는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운영되기 시작하는 건데, 대테러 상황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는 예우를 알고 있었거나 이 사태를 대비한 일종의 준비가 없었으면 또 그에 대한 이따위 문자를 날리기 위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는 거야. 난 그래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 상황이. 아니, 고려시대 정몽주가, 이방원이한테 피습을 당해서 선주교에서 돌아가실 때 핏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대. 아니, 무슨 야당 대표가 지금 피습을 당했고 그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 내지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한 명이 단독으로 했단 말도 안 해. 수십 명의 그 경찰관부터 현재 사법경찰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애들 경찰 근무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을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물청소를 하고 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 가 있는 경찰 애들도 쉽게 말하면 총리실에 예를 들어 제보를 내렸으니까 야 물청소 해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고 후에 내려왔으면 그렇지. 그 준비가 안 돼 솔직히.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강서경찰청장이고 강서경찰청장이 판단해갖고 현장을 정리했대. 경찰서장. 그러니까 일개 경찰서장이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물청소를 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야. 맨날 이런 거는 일선 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 경찰서장이 이렇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데 대해서 예를 들어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 이거를 이런 걸 하면 이거 매뉴얼에서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 좀 그래도 그러네 이 새끼들 정말 현장에 있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처음으로 국진당이 여기 등장을 해요. 국진당에서 등장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그리고 습격했던 사람이 기소돼가지고 구속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흉기부터 시작했고 모든 증거가 확보가 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가 끝났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구속까지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총리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진당의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TV조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할 거를 다 지들끼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지금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단순한 피살범과 그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덮기 위한 총리실과 경찰과 언론의 합동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새끼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야당 대표를 피습해서 살해하려고 하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그걸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거기에 출동했던 경찰들을 다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어떤 라인으로 제대로 출동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갑자기 여기에 올 수 없는 관할이거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날 동원이 된 건지 그날 물청소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표 옆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저는 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청소를 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매점에서 생수를 사다가 그거를 바켓스에 부어서 뿌리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청소 소리 새 거야. 저거 어디서 나온 거지? 저거를? 그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런 짓거리들을 벌려놓고 지금 모든 애들이 이걸 다 인멸하기 위해서 언론까지 일사불란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데 현장에 사진이 없었으면 네. 현장에 동영상이 없었으면요. 지금 그리고 그 와이셔츠 소각될 뻔한 와이셔츠를 민주당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소각을 못하게끔 사전에 막아놓고 경찰에 제보를 해갖고 부랴부랴 뒤늦게 수습을 안 했으면 물리적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 우리가 진보 유튜브들이 이제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사실 당시 상황을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게 천만다행이었다.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그거 큰일 날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깐깐한 상황에서 기레기들이 얘기해주는 대로만 이게 뭐가 진실이야, 뭐가 맞는 거야. 우린 정말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이 몰리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쪽 그 진보 유튜브 생중계 카메라가 여러 대가 계속 같이 따라다녀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짓거리를 단순한 어떤 단독 범행에 의한 피습 사건 또는 살인 미수 요걸로 해가지고 언론 프레임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정치적 테러고 배후가 있는 고의적인 테러라고 하는 부분을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물론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지금 허술한 허술한 조작질들 변명들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이걸 절대 일시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새끼들이 이게 맥히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거 총선 열풍 관련해서 야 이재명 살아있잖아. 이재명 또 출마한다며. 그럼 별일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걸 묶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묶고 가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진짜 전쟁이나 국지전을 벌일 놈들이에요. 진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독도를 팔아먹고 어디 몰타나 안도라로 망명 떠날 수 있는 놈들이나니까 이런 놈들은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 야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그러겠어. 야 그래도 그렇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사람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고 법이 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단 말이야? 이 새끼들은 그 상식을 뛰어넘은 악인들이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들이 저는 벌써부터 학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야 정치적으로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마. 총선 때 써먹으려고 그러지 마.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 살아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출마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니네 그거 총선에 유리하려고 그거 갖고 지금 맡아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언론은 씌우고 있고요. 진보 쪽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엉뚱하게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낙연이 뭐를 하고 뭐 이쪽에다가 기사를 다 몰아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있는 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 그거 다 음모론이야, 저거. 나 유튜브들 하는 얘기가 뭐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까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 되찾자 못하면, 또다시 청담동 게이트 같이 묻히고요. 이런 얘기하는, 이런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 다 가짜뉴스, 음모론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로 다 끌려갈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거 덮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총선 전에 국지전 날 수도 있어요, 이 새끼들은. 저는 지금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과거에 박근혜 탄핵시켰을 때 진짜로 추미애 장관이 구테타 지금 준비 중이다 또는 구테타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 안 했으면요. 계엄령. 계엄령. 계엄령 한다. 뭐 그게 친위 구테타잖아. 계엄령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동생 지만이 친구들 전부 다 수방사나 근처에 있는 그 군대 사단장으로 해놓고 걔네들 끌어들여가지고 계엄령은 내갖고 친위 구테타 하려고 한 거잖아. 만일 그때 언론 제기 안 했으면요. 친위 구테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형태로든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새끼들은 지금 김정은 관련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점령을 해갖고 공화국에 복속시킨다는 얘기해갖고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김정은한테 돈 주고 야, 한 대만 때려줘. 예전에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옛날에 이해창이 했던 것처럼 한 대만 때려줘라고 하는 나는 진짜 맞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 3월달 중순쯤 돼갖고 나 한 대만 때려줘라는 짓거리도 할 수 있는 놈이야. 백주대에서 야당 대표를 배후 세력 써갖고 용병한테 습격시키는 놈이라고.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대응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최악의 최악을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거는 뭐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은 더 이상의 추가 의혹이라든지 추가 수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택시기사 불러냈죠? 내비게이션 해놨고 가방 의혹 얘기했죠? 그 이외에 블랙박스 꺼내놨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의혹들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렌식 해도 안 나오더라고, 택시.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택시에서 블랙박스 그걸 SD 카드를 받았는데 포렌식을 해도 안에 알맹이가 안 나와요. 택시기사도 이상한,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그 많은 택시기사인데 가서 불렀는데 두 번째 만에 당사자가 찾아지냐고. 그것도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그 사람 아세요? 번호도 몰라. 그 사람 태워준 사람 아세요? 그랬는데 제가 알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상했던 거야. 똑같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는데 왜 뉴탐사에는 당진 주소가 없고 왜 다른 데는 당진 주소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 뉴탐사 얘기를 들으세요. 뉴탐사 화면에 뉴탐사 그쪽으로 가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뉴탐사하고 지금 그 서울의 소리 기자 서울의 소리 기자는 아니지만 그쪽과 보도되고 있는 이 내용을 이간질해갖고 이거를 비틀라고 하고 있어요. 이간질이 아니지.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에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에서 얘기한 거는 그 찍혀있는 그것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진술이 다르다는 거야, 진술이.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이 아니라 인터뷰가 다르다는 거지, 양쪽이 주장하는 게. 찍혀있는 사진이 있는데 뭐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근데 뉴탐사 쪽에는 그게 없다는 거 아니야. 당진 관련한 주소 내비에서 그게. 그러니까 거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따지자면요. 순서상 먼저 포착이 됐는데 이건 문제될 수 있겠구나 해서 지운 거지. 지우고 뉴탐사 쪽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우리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충남 아산시 요거 뒤에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이 택시기사도 사실은 수상한 거예요. 벤츠도 블랙박스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없다 그랬어요. 네. 벤츠를 S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 블랙박스 준다 그랬는데 블랙박스 없대. 지금 택시도 SD카드를 줬다 그래서 받았는데 삭제됐다 그래서 포렌식을 해볼 내용이 없어. 5일 것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이상해. 다 이상하다고 우리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눈에 왜 그렇게 자꾸 의심만 해가 아니라 초등 대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상식선에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받았는지 계좌 추적도 좀 하고 문자를 문자. 주고받은 휴대폰에 대해서도 그 문자에 관한 그 문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라고. 그리고 지금 빨간 아재님이 뭐 가족 주소라고 이렇게 뭐 확인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더 의심이 가잖아. 의심이 가요. 왜 가족이 거기 살아? 하필이면 되게 공교롭지 않아요? 그때 왜 거기 거기를 택시에서 찍었어요? 택시에서 왜 왜 자기가 그걸 찍어? 찍었을까요? 가족 이상하잖아. 주소인데? 가족 주소인데 내가 몰라? 몰라? 가족 거기를 못 가? 뉴비를 안 찍으면? 그리고 가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러니까 가족 주소라면서요. 가족 네. 주소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치나요? 대충 그 길치지. 길 길을 알잖아요. 찍어. 그리고 가족 주소면 보통은요 우리 집이나 뭐 이런 걸로 찍어놓고 가지 않나요? 저 좋아요. 그래요. 가족 주소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날 뉴탐사한테 보여줬을 때는 왜 이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뉴탐사한테 보여줄 때는 그러니까. 잠깐 그 뉴탐사 화면 혹시 보셨어요? 화면을 보셨어요? 아니 나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요 순서대로 나왔는데 만약에 뉴탐사 화면에서 위에 것만 지워졌다. 위에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밑에는 똑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밑에는 똑같은데 위에 것만 지워지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앤 거지. 검색 기록으로 지운 거예요, 이거는.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택시기사도 이상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다 모든 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 한 사람이 안 탄 거죠. 내지는 그 콜택시에 누군가가 먼저 같이 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싣고 가서 전망대에 내려주고 그리고 아산으로 갔을 수도 있죠. 아니 그냥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탕질을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다 놓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가 이건 확실한가 짚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원래 해줘야 될 이 역할을 해줘야 될 쪽은 경찰인데 경찰이 그걸 안 해주고 있잖아요. 경찰이 당시에 이 택시의 동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 택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문자를 보여줘가지고 여기를 갔다. 네. 근데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문자 자체를 보여줬다. 그래서 과연 나는 그럼 이 사람이 그 위치, 이게 자기가 답사까지 했는데 위치에 대한 설명을 못 해갖고 문자를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뭐 나이가 70 다 돼가는 사람인데 주소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나 보죠. 이 사람은요 20년 동안 부동산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소 설명을 못 해가지고 여길 가십시다라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문자를 보여줬다고요? 더 중요한 거, 그 문자를 언제 받았냐는 거지. 전날 받았다가 그 문자를 이 사람한테 보여준 건지 아니면 문자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문자를 보여줬는지도 모르잖아. 저거는요 문자를 보고 내가 대학동 사진 1.4를 찍어서 택시기사 말에 의해서 문자를 보고 찍었다고 하는 거지, 문자를 보고 찍었는데 원래 찍혀 있었는지 이 사람, 이 택시기사는 원래 이쪽에 대한 거기를 가야 되나요? 뭐 거기를 갈까요? 라고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 증거가 없으니까. 증언만 있지. 그 증언만 있는 거면 문자를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문자를 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휴대폰을 안 봤잖아요, 휴대폰을. 그 휴대폰만 까봐도 얼마든지 나오는 문제라고, 지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뉴탐사가 기사를 만나고 그 다음날 J컴퍼니가 가서 기사를 만난 거고 여기에 나온 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증언을 한 사람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누가 이런 증언을 하겠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맞아요. 예, 여러분 그 얘기 저희 다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증언을 해준 사람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S클래스 타고 동네에 배회하는 사람을 그냥 카풀로 아무 말 없이 15분을 태워서 본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기서 자요 하고 내려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인데 그 택시기사가 그렇게 콜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찾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찾아지는 택시기사하고 이런 딱 두 사람 나온 거예요, 증인으로. 근데 너무 쉽게 찾아지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경찰이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 나서갖고 찾았는데 벤스는 자기가 자진해서 나타났고요. 그게 있다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찾으려고 2번 만에 찾았다고 그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그게 진짜 우연의 일치예요? 벤스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택시도 왜 이렇게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택시인가요?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이런 문제가 되면 대부분 귀찮아서 안 나가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 프레카드 걸어놓고 그날 밤 9시에 지나가시다 보신 운전자분 있으시면은 꼭 제보 바랍니다. 이런 거 걸잖아요. 그거 보고 응답해주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증언하고 증거자료를 주고 뭔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 물론 훌륭한 제보자일 수도 있지. 근데 의심이 가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아니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제보를 했으니까 증언을 해줬으니까 다 믿어야 된다? 세상에 그럼 그렇게 하기 쉬운 수사를 왜 경찰은 안 한대? 그리고 왜 거기에 따른 이런 제보자들 있고 벤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의 배우에 대한 이 사람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어디 교회를 다니고 뭐를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똑같은 거야. 계속해서 음모론에 이상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원래 진실에서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거라고 이게. 나는 그게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뭔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설사 뭔가 알고 있는데도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 쪽 진보 언론 유튜브들이 계속 이제 실제 취재에 나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확인해 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진보 언론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이 사람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픈 상황인데 우리가 얼마나 못 믿겠으면 경찰도 못 믿잖아. 만약에 당연히 경찰 못 믿죠. 예전 같았으면 경찰이 이렇게 발표했으면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경찰도 아니 왜 못 믿느냐?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은 증거 다 수집했다고 하지만 와이셔츠도 없어가지고 딴 데서 구하고 그것도 민주당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거기 찾아보라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이면 당연히 했어야 될 현장 보조 안 하고 물 청소한 거 다 봤잖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투명하지도 않고 말과 행동이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온갖 얘기들이 자꾸 부풀려져가지고 이게 점점 더 물타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알고 얘기해서라고. 저야 당연히 모르죠. 이 진실을 누가 합니까? 이 진실을 아는 거는 배후에 있는 세력밖에 몰라요. 우리는 지금 헝클어져 있는 지금 현실 안에서 뭐가 진실인지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경찰이 안 나서니까. 그리고 아무도 의심 안 하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와 있는 모든 증언, 경찰이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요 다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진짜
그 댓글에 세계로 교회 관련된 얘기들을 쓰고 있는 네. 분이 있어요. 송 작가는 알고 얘기해. 욕하시는 분은 그래 나는 몰라요. 몰라서 현재 있는 내용 안에서 추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게 맞는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세계로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벤스 운전사가 세계로 교회에 다닌다 그랬다는 거야. 벤스 운전한 그 5천 계장이라고 하는 그 동네 유지, 벤스 S클래스 타고 다니는 유지분하고 조카가 세계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것도 확인 안 돼. 그리고 벤스 타고 그 사람을 내려준 데가 세계로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야, 그 위치에. 그러면 그와 관련해갖고, 이제, 세계로 교회하고 이번 사건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세계로 교회가 애초부터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저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끌어들여가지고 조금 의혹을 또 증폭시키고 있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세계로 교회가 있고, 벤스 운전사가 내가 거기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웃긴 거야. 교인을 만나가지고 교인을 실어가지고 여기다 내려줬네라고 하는 그림이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김진성도 세계로 교회를 다니는 말하자면 사람이어야 되는 건 거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세계로 교회가 뚜껑은 세계로 교회인데 간판은 세계로 교회인데 추수당한 교회면 어떡하냐고. 네? 신천지에? 그럼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정상적인 기독교를 걸어놓고 있지만 이른바 신천지의 추수가 돼갖고 그 안에서 사실 신천지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벌써 SNS를 통해갖고 지금 벌써 하루 만에 쫙 퍼졌어요. 이걸 누가 퍼뜨렸는지 알아요?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뭐 이런 데서 SNS에서 집중적으로 쫙 깔고 있어. 지금 얼마나 많은 댓글 부대들이 동원됐는지 아세요?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는 얘기를 꺼내놨을 때 이거 조작이네 1시간 만에 10,000개가 달렸어요 댓글. 조작이네 자작극이네로만. 한동훈이 음모론이네 얘기하니까 음모론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자라고 10,000개가 달렸어요. 근데 다른 데도 그러냐는 거지. 다른 데 총리실에서 예를 들어 무슨 뭐 발표를 했다. 무슨 뭐 대북 관련된 발표를 했다. 그럼 10,000개씩 달리나요? 안 달려요. 진짜 이 정도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구악과 기득권들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다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아. 근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일어났을 때 잠수함이 있었다. 폭발이 있었다. 맞아요. 내부에서 무슨 뭐 불꽃이 일어났다. 타는 냄새가 났다. 그다음에 뭐 미군이 출동을 했다. 뭐 어쨌다 등등의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좌초냐, 뭐 침몰이냐, 충돌이냐,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돌고 돌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난 거는 그냥 고박을 잘못해갖고 기울었다 하는 걸로 끝나버리잖아. 근데 중간에 그 얘기하느라고 아무 진행 안 됐고요. 결국 2년, 3년을 끌다가 배는 이행해 놨는데 걸레를 만들어 놔갖고 물리적 증거를 못 찾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리적 증거를 확보해갖고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진실은 멀어져 가요. 네,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음모론자로 만들고 있다. 우리만 그런가? 저는 음모론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향으로 의심해보고 그에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증해 나가면서 소거를 해 나가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증언들과 지금 있는 사안들, 경찰의 이런 이상한 행동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누군가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히 저 세월호 하고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거 스마트 원자로, 국정원하고 군하고, 내부적으로 스마트 원자로 엔진 시험하다 일어난 일종의 사고였다라고 주장했다가 문매를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아직까지 접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될 때 드러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질 수 있게끔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공권력이 그걸 감췄기 때문이죠. 국가 안에서 공권력이 감추면요, 아무리 우리 같은 민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도 인정 못 받습니다. 4.3이 그렇고, 그 이외에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정권에 의한 학살들, 그와 관련된 내용들, 뭐 5.18인들 완벽하게 진상규명이 됐습니까? 아니, 뭐 이태원 참사를 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국가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국가가 하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서 회복하고 있으니까, 야, 이재명 대표 무사하니까, 이거 넘어가고 총선에서 승리만 생각하자. 아니, 무슨 짓을 더 할 줄 알고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총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월 달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지전 나서 계엄령 나고 비상사태 내려지면 모든 정치는 멈춰요, 거기에서. 그렇죠. 선거를 멈추는 거죠.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상황이고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는 무기한 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현재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김건희 그 미친년 하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